희수 씨, 지금 거실에 있는 수국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당장 가서 보라색으로 바꿔 하나.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로운 안식의 고요함이고 다른 하나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이죠. 여기 서울 외곽의 숲속에 자리 잡은 설화 갤러리는 후자에 속합니다. 국내 최대 로펌 대표의 부인, 백설아 관장의 개인 놀이터이자 감옥. 그곳이 오늘 제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제 이름은 서희수입니다. 큐레이터로 일한 지 7년, 이곳에 온 지는 딱 6개월이 되었네요.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예술을 관리하는 영광을 누린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예술의 뒷면이 구정물로 가득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백설아 관장의 일과는 까다롭습니다. 아침 8시 그녀의 침실 온도는 정확히 22도여야 합니다. 그녀가 마시는 탄산수는 얼음새 알이 띄워진 채로 은쟁반에 받쳐 나와야 하죠. 예술적 식견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진짜 업무는 그녀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희수 씨, 오늘 내 기분이 별로인 거 안 보여요? 왜 꽃향기가 어제보다 진하지? 백 관장의 목소리는 항상 우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죠. 그녀에게 저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으면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비싼 가구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오늘은 갤러리 설립 10주년 기념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와인 잔을 부딪힙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밤을 새우며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조명 각도 하나 액자 높이 1cm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백 관장이 제 곁으로 다가오기 전까지는요. 서희수 씨, 저기 있는 도자기 위치가 왜 저래? 내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옮기라고 했잖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왼쪽을 고집했죠. 하지만 토를 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청자 화병을 들어 올리던 그때였습니다. 백 관장이 제 옆을 지나치며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제 팔꿈치를 툭 쳤습니다. 쨍그랑 순식간에 갤러리의 음악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귀빈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으로 쏠렸습니다. 제 발치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청자의 파편들이 마치 비명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깨진 것 같았죠. 미쳤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관장님, 그게 아니라 잠시 중심을.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수십 명의 눈동자 앞에서 제 뺨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심은 고통보다 늦게 찾아오더군요. 백 관장은 화르르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디서 변명이야? 내 몸값 다 합쳐도 저 도자기 파편 하나 못 사.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도둑년처럼 가만히 서 있지 말고. 폭언은 구경꾼들의 수군거림과 섞여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백 관장의 얼굴에서 우아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 너머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제 손가락, 끝바닥이 베이는지도 모른 채 날카로운 사기 조각들을 맨손으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여기서 울면 정말 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등에 떨어진 피가 투명한 파편 위로 붉게 번져갑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백 관장의 구두 끝이 보입니다. 그녀는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법대로 해. 내 인생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뺨을 맞은 자리는 뜨겁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고소할 겁니다라는 말보다 먼저 터진 폭력. 그리고 제 자존감을 짓밟은 무모한 고소. 백설아 관장님, 당신은 오늘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파편들을 줍는 건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깨뜨린 건 도자기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인내심이니까요. 이제 이 파편들을 모아 당신의 그 견고한 성에 던져줄 차례입니다. 법정이든 지옥이든 저는 절대로 혼자 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1년이 몇 시간인지 아시나요? 8,760시간입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벽에 박제된 채 저를 짓누르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뺨에 남은 얼얼한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지난 1년 동안 제가 서서히 사람에서 물건으로 변해왔다는 사실이었죠. 백설아 관장의 저택에서의 하루는 새벽 4시 진동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녀는 불면증이 도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걸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곤 했죠. 희수 씨, 지금 거실에 있는 수국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당장 가서 보라색으로 바꿔놔. 그녀에게 새벽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명령을 수행할 도구만 존재했죠. 하루 16시간. 갤러리 큐레이터라는 그럴듯한 직함 뒤에서 제가 한 일은 대소변을 못 가리는 그녀의 애완견 수발을 들거나 그녀의 구두굽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희수 씨? 아니, 그냥 7번이라고 부를게. 내 저택에 드나드는 관리자 번호가 7번이니까. 너 같은 애들한테 이름을 불러주는 건 내 입이 아까워. 그녀는 제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건 영혼이 지워지는 것과 같더군요. 폭행 사건이 있고 난 뒤 그녀의 괴롭힘은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갤러리에 도착하자마자 거구의 보안 요원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백 관장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내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어. 어제 마지막까지 갤러리에 남았던 게 누구였지? 7번? 황당했습니다. 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제 가방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화장품, 다이어리, 그리고 낡은 지갑. 보안 요원들은 제 자취방까지 들이닥쳐 가구를 뒤엎고 벽지를 찢었습니다. 가택수색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합법적인 폭력이었죠. 결국 브로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가져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서희수가 손버릇이 나빠 백 관장에게 맞았고 고가의 보석까지 훔치려다 걸렸다. 순식간에 저는 공들여 쌓아온 커리어를 잃었습니다. 동료들은 제 전화를 피했고 가려던 다른 직장들에서도 채용 취소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백설아라는 거대한 성벽이 저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킨 겁니다. 그 와중에도 집에서는 엄마의 전화가 옵니다.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니? 관장님이 좋은 분이라 다행이야. 그곳에서 많이 배우고 성공해라.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며 저는 거짓말을 합니다. 응, 엄마. 나 아주 잘 지내. 걱정하지 마. 불이 꺼진 텅 빈 전시관. 저는 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들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죠. 한때 예술을 사랑했던 제 마음은 이제 증오와 공포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백설아는 단순히 저를 해고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숨쉬는 이유를 빼앗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제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가학적인 쾌락을 즐기며 자신의 뒤틀린 내면을 저라는 거울에 투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관장님, 당신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붙잡는다는 거요.
당신이 박제해버린 그 8,760시간 동안 제가 오직 굴욕만 견뎠을 것 같나요? 저는 오늘 당신이 숨긴 그 브로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 저택에서 저지른 또 다른 추악한 진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떠올렸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름 없는 번호로 부르는 동안 저는 당신의 가장 깊은 치부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제 이 침묵의 시간들을 깨뜨릴 때가 왔습니다. 누군가는 법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법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가장 비싼 커튼일 뿐이죠. 오늘 그 거대한 커튼이 드리워진 서초동의 한 법정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피고인서. 제 이름 뒤에는 이제 절도범과 업무방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네요. 백설아 관장은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최고급 트위드 셋업을 입고 국내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로펌 변호사 셋을 거느린 채 나타났죠.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 재판이 이미 끝난 연극의 마지막 커튼콜인 것처럼 말이죠. 피고인은 평소 심각한 우울증과 도벽이 있었죠? 백 관장님이 베푼 호의를 이용해 고가의 브로치를 훔치고 전시를 망친 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 관장의 변호인은 저를 정신질환자로 몰아세웠습니다. 미리 매수된 갤러리 직원들은 하나둘 증언대에 올라 거짓을 말했죠. 희수 씨가 평소에도 이상했다. 관장님이 참다 못해 훈육하신 거다. 한때 동료였던 이들의 입에서 나온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방청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설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제게 속삭이더군요. 그러게 적당히 하지 그랬어. 증거 부족. 정황 증거만으로도 저는 이미 패소 직전이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위해 서류를 넘기던 그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공포가 목구멍을 막아섰지만 그 너머에서 뜨거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왼쪽 어깨 위에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렸죠. 그곳에는 도자기가 깨지던 날 날카로운 파편에 베이고 백관장의 구두굽에 짓눌렸던 흉터가 아직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도둑질하다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백설아 관장이 귀빈들 앞에서 저를 폭행하고 짓밟은 흔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흉터를 증거로 백설아 관장을 폭행 및 무고죄로 맞고소하겠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깨졌습니다. 백 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죠. 저게 어디서 수작질이야. 저런 상처는 내가 스스로 낸 거잖아. 당장 입 닥치지 못해? 우아했던 백 관장의 가면이 박살나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의 제지에도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설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백 관장님, 당신은 캔버스를 뒤집으면 모든 게 가려질 줄 알았겠지만 뒤집힌 캔버스 뒷면에는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얼룩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줍던 게 그날 깨진 도자기 조각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당신이 저를 이름 없는 번호로 부르며 저택을 비웠던 시간들. 그 갤러리 구석구석에 숨겨진 CCTV가 오직 앞면만 찍고 있었을까요? 저는 백 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카드는 이 흉터뿐만이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그토록 없애버리고 싶어 했던 그날의 진실, 그리고 저택 깊숙한 곳에서 벌어진 또 다른 비밀이 담긴 검은 상자가 제 손에 쥐어져 있다는 걸 그녀는 이제야 깨달은 모양입니다.
이제 진정한 재판은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화려한 액자 속에 담긴 그림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두꺼운 프레임이 썩어가는 캔버스를 억지로 붙들고 있기도 하죠. 백설아 관장의 저택, 그 견고한 성벽 너머에 감춰져 있던 진짜 오물이 오늘 이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계시라고요. 어머니가 이러니까 희수 씨가 고생하는 거 안 보여요?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님, 아이고, 무서워라. 희수야, 희수야 어디 있니? 법정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갑게 식었습니다. 파일 속에는 백 관장이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차가운 방에 가두고 윽박지르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기 위해 리허설을 하는 듯한 서늘한 혼잣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어머니를 학대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효부의 가면을 쓰기 위해 저를 방패막이로 삼았던 겁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서희수, 내가 감히 내 집안일까지 도청을 해? 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무시했던 그 이름 없는 번호들이 건네준 용기였죠. 백 관장이 7번이라 부르며 무시했던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던 김 기사님, 매일 아침 그녀의 욕설을 받아내며 바닥을 닦던 아주머니. 그녀의 눈에는 배경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증언석 뒤로 모여들었습니다. 희수 씨가 뺨을 맞던 날, 저희는 다 봤습니다. 관장님이 일부러 밀치시는 것도요.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촛불은 약하지만 모이면 어둠을 밝히는 법이죠. 백 관장의 뒤에 서 있던 호화 변호인단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를 괴물로 만든 건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악행을 방관하며 돈으로 입을 막아온 남편, 그리고 무너진 가족의 유대감이 그녀를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악마로 변질시켰던 겁니다. 저는 판사님을 향해,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마지막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건 잃어버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건 제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이었습니다. 저를 번호로 부르고 제 이름을 지우려 했던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아픔을 느끼고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백설아 관장은 어느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가짜 예술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죄책감인지 혹은 근원적인 공포인지 모를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프레임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너머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햇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죠. 늘 제 뒤에서 수군거리던 세상의 시선이 이제는 백 관장을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대라는 이름의 힘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녀는 이제 온몸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님이 망치를 집어듭니다. 8760시간의 침묵이 끝나고 드디어 정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던 도자기 파편들을 가슴에 품고 버틴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네요. 오늘 법정의 문을 열고 나오는 제 등 뒤로 마침내 육중한 판결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백설아를 폭행, 무고, 그리고 강요죄로 징역형에 처한다. 백설아 관장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화려한 이름과 명예, 그리고 설아 갤러리라는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사회적 매장이라는 형벌은 그녀에게 감옥 담벼락보다 더 높은 고립의 벽이 될 겁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갤러리는 폐쇄되었고 그곳을 채웠던 값비싼 예술품들은 이제 압류 딱지가 붙은 채 주인을 잃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며 받은 보상금이 제 통장에 찍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벌어도 모으기 힘든 큰 액수였죠. 하지만 그 돈을 보고 제가 느낀 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눈물과 수치심, 그리고 지워졌던 제 이름의 대가였으니까요. 저는 그 돈을 제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갑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와 법률 지원 기금에 전액을 기부했죠. 돈으로 사람을 살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믿었던 백 관장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복수이자 저 자신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서울의 한 한적한 골목길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제 새로운 일터입니다. 거창한 갤러리는 아니지만 따뜻한 흙냄새와 물감 향이 배어 있는 작은 공방이죠. 이제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스케줄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흙을 빚고 제가 좋아하는 색을 캔버스에 채워 넣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저를 번호가 아닌 제 이름으로 불러준다는 겁니다. 희수 선생님, 오늘 햇살이 참 좋네요. 그 평범한 인사 한마디에 지난 1년의 상처가 씻겨 내려갑니다. 사람의 온기가 머무는 풍경이란 이런 것이었네요. 비싼 도자기가 놓여 있지 않아도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최고의 전시장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가끔 법정 밖 햇살 아래서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립니다. 뺨을 맞고 바닥을 기어다니던 제 모습이 아니라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던 그 순간을요. 제가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답게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변덕이나 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공방 바닥을 천천히 비춥니다. 저는 이제 다시 흙을 빚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그릇에는 고통의 파편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담아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서희수.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의 캔버스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서희수 씨의 용기 있는 외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번호가 아닌 각자의 소중한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의롭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에도 가슴 벅찬 소식으로 가장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이름처럼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